안녕하세요. 사업도우미 사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대한항공이에요. 뭐냐면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구절을 봤어요. 이 사람이 살면서 평판이 정말 중요하다. 평판 관리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이게 평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평판이 평소에 좋은 친구면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구제를 해주는데, 평판이 나쁜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오히려 주변에서 더 크게 이제 가중처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첫 번째 예시로 든 게 대한항공 이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이게 사안은 간단해요. 심플해요. 이 조연아 부사장이 이제 재벌가의 그 딸인데, 이분이 이제 이 땅콩 하나 가지고 굉장히 이제 갑질해서 심지어 비행기를 회항시켰어요. 이거는 또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일이 더 커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공분을 샀어요. 근데 이때 막 비난을 받고 사과하고 부사장도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게 대한항공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대표하는 어떤 공적인 항공사로 오인할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상표를 그대로 둬도 되나 이런 이슈가 잠깐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다룰까 해요. 일단은 대한항공이라는 상표가 이 상표로서 등록이 될까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안 돼요. 그 상표에는 이제 식별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식별.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 상표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 같은 건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이게 상표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 상자에 사과 써 있으면 이거 사과는 상표가 아니죠. 이 물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대한항공도 대한이면 뭐예요? 대한민국의 대한. 그리고 항공이면 그 항공 비행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공공기관인갑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식별력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아까 외국인 입장에서의 그 이슈가 있어요. 이거 혹시나 대한민국의 어떤 공공기관으로 오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 이런 상표도 등록을 안 시키고 있어요. 공익적인 이유로. 이건 등록이 안 됩니다. 근데 등록이 돼 있어요. 현실은 1974년도에 특허청에 신청을 해서 대한항공이 이렇게 코리안 에어라인스 해가지고 등록이 됐고,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면서 지금까지 권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등록된 거야? 라고 궁금해지죠.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이게 좀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로 항공사를 이제 민간 항공사를 하나 이제 세워요. 대한국민항공이라고 KNA라고 이제 하나 세우는데,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비행기를 사람들이 막 많이 타고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옛날에는, 그죠? 차 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무슨 비행기까지 어떻게 타고 외국에 나가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게 안 돼요. 재정 악화가 벌어지고 심지어 부도가 나요. 도저히 운영 못하겠다 이렇게 부도가 나는데, 당시 이제 정부 군인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제 밀어붙이죠. 당시 이제 한진 운수를 보니까 얘네가 운송업이니까 얘네가 좀 튼튼해 보이고 해가지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죠. 자, 너네가 이거를 갖고 가 하는 거예요. 빚도 다 갖고 가 하는 거예요. 빚이 엄청났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많았죠. 무슨 비행기를 타요. 그러니까 잘 될 거였으면 사실 이 지경이 안 났죠. 근데 운수를 강제로 해야 됐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강제로 인수를 했고, 이제 대한항공공사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더 이제 역사가 흘러서 이제 대한항공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이제 그런 사안이죠.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좀.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이거를 무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무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 당시 법으로 쳐도 식별력이 약한 건 등록이 안 되고, 이 수요자, 이 사람들한테 좀 혼란을 오게 하는 이런 상표는 등록 안 되고, 이런 거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무효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효가
안 돼요. 그리고 무효돼서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대한항공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 대한민국의 어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항공사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한진칼에서 운영하는 항공사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심지어 이 조현아 부사장이 이 땅콩 사건으로 인해서 더 유명해졌어요. 한진칼이구나가 더 유명해졌어요. 심지어 외국인도 오해하지 않을까라고 싶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진칼이구나, 물론 이제 나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어요. 전국 단위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없애는 거는 안 돼요. 오히려 이런 거는 식별력이 생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표에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아까 식별력이 약하면은 이게 식별을 할 수 있는 그 상표로서 기능을 못하면, 쉽게 말해서 상표로서 기능을 못하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너무 오래 사용하니까 상표로서 기능을 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 무효 사유가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낫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회사 전체에 타격을 입게 상표를 확 뭔가 무효시키고 없애버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폭압적인 공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옛날에 전두환 정부 때 그 해체시킨 그 국제 신발인가,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굉장히 이제 등록이 안 되는, 이거 정말 흔한 이름인데 라고 하는 것도 오래 사용해가지고 인지도를 쌓는 순간에는 이게 등록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하나 배우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본론은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거 평판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항공을 없앨 수 없다 라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조현아 부사장 같은 일들이 굉장히 여러 번 일어나고 이제 경영상에 부담이 막 되고 하면은 대한항공 측에서 먼저 우리 이거 이름을 리브랜딩을 합시다라고 들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업들이 ESG 경영이라고 하고 그거를 계속 신경을 쓰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브랜드 가치 추락하는 게 이게 옛날보다 타격이 훨씬 큽니다.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ESG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얻어갈 건 두 가지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생활 속 지식재산 관련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봬요.